그럼 지금부터 2025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 및 후원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늘 사회를 맡은 이윤재 아나운서입니다. 그 연말이 되면은 많은 그 단체에서 올해를 빛낸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미디어 연대는요, 2022년부터 매년 각계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 인물들을 발굴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 명칭이 알바트로스상이죠. 예, 그 알바트로스는 가장 빨리,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이기도 하고 또 골프 용어에서 그 도용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미디어 연대는 올해 폭풍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알바트로스의 정신을 보여준 인물을 선정해서 그 공로를 기려서 오늘 2025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을 시상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시죠? 1년 동안. 그래도 다들 이렇게 매년 끊임없이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자리하신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한 분을 빼고요. 최창섭 교수님. 아쉽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언론이 그 많은 논란으로 끊이지 않고 있죠. 특히 이번 정권은 근현대사를 너무 정파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제주 4.3 사태와 관련해서 박진경 대령 유공자 줬다 뺏었다 이건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정파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려니까. 제 아버지도 6.25 참전하시고 월남전 참전하셔서 나라를 지켰는데 유공자시거든요. 그것도 뺏길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하고 싸웠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참 어이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거 바로 늘었습니다. 이거 여기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손자 해병대 미국 유학가 있다가 자진 입대해서 수색대 간다 그럽니다. 또 이재용 회장 아들 그 시민권자예요. 스티브처럼 뭐 시민권 딸라고 가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지도층의 도덕적 정신적 의무를 다하는 분을 뵙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희망이라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희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작은 변화가 앞으로 6개월 후에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아시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안 계신 최창섭 고문님을 비롯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간략하게나마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의전상에 뭐 서열에 두는 건 아니니까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쪽지가 왔네요. 강병호 배재대 교수님. 예, 제일 먼저 소개드립니다. 그 신동욱 의원은 알바트로스상 시상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대호 심사위원장이시면서 명예 교수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윤정호 TV조선 앵커님, 예, 고맙습니다. 예. 이기원 전 동아일보 대기자님, 예, 고생 많이 하셨죠. 이진숙 방통위원회 위원장님, 예. 이명순 주식회사 부송그룹 회장님, 가수십니다. 가수. 오늘 정오경 제천문화예술학교 이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휘호를 써주실 초당 이모 서예가님은 모시는 중이십니다. 예, 오늘 저 네 분께 각 휘호를 아마 써주실 겁니다. 이성복 뉴데일리 대표이사님, 예, 고맙습니다. 고윤환 전 문경시장님, 문경시장 더 하셔야 되는데 삼선 하셔갖고 마지못해 지금 쉬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에 또 문경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수모 방송비평학회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김영철 바른언론 시민행동 공동대표님, 구종상 미래미디어 포럼 상임대표님, 오고 계십니까? 예. 신창섭 서울문화재단 이사님, 오고 계십니까? 오종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님, 예. 박규환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님, 예.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키로 미모로 뽑는 모양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서구석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님, 예, 좀 연대해주시고. 유관이 네트워크 동행준비위원장님, 예. 정현수 한류 서울포럼 정현수 대표님도 오는 중이십니다. 끝날 때쯤 아마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한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한류 브랜드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칼럼도 자주 쓰시고요. 예. 김광호 MB테크 시스템 고문님, 예. 정도영 KBS 서화위원회 위원님, 예, 이분도 오시는 예, 고맙습니다. 조광영 뉴델리 기자님, 오늘 멘트 쓰시느라고, 예.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님, 예. 김인숙 서울인실련 대표님, 예. 박우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님, 예, 그죠. 주최 측은 또 맨 나중에 하셨군요. 빠진 분 계신가요, 혹시?
예. 예, 저 제일 먼저 오셨는데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뭐 차차 이제 오시는 대로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연대 대표님들께서 인사드리고요. 두 분이 나와서 인사드리고 그 황우섭 상임 대표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두 분 경례. 예, 좋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연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25 미래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 및 후원의 날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현장과 생중계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연대는 2018년 창립 이후 자유공정언론을 통해 공정사회를 세우기 위해 활동해 왔으며 2022년부터 미디어 알바트로스상을 제정해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온 언론인과 각계의 인사를 격려해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에서는 언론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시민, 글로벌 시민 교육에 기여하신 분들까지 함께 예우해 하고자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거센 바람을 정면으로 가르며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새입니다. 미래연대 알바트로스상은 이러한 상징을 담아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비행해온 분들께 드리는 칭찬의 훈장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께 뜨거운 축하와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열고 지키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언론은 정치적 양극화, 가짜뉴스와 왜곡 정보, AI 조작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보도는 넓게 보장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는 어느 때보다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연대는 매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미디어 사색 주간으로 제안해 언론인이 자신의 보도와 역할을 성찰하도록 돕고 있으며 9월 3일 방송의 날을 전후해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을 통해 수용자의 눈높이와 권리를 일깨우는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 문화와 공론장은 여전히 성숙한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영의 언어가 상식의 언어를 압도하고 소수의 극단적 목소리가 다수의 조용한 상식을 덮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제도개혁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유권자, 책임있는 시민, 능동적인 수용자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연대는 그동안 예고해온 글로벌 시민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사실의 기초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공선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이자 미디어연대의 이러한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후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후원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진실과 상식이 중심이 되는 공정사회를 세우는 데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디어연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연대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 그리고 한국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서갈 수 있는 믿을 만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 대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축사 시간인데 바쁘시서 그죠 뭐 국민의힘도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했고 영상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2025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알바트로스는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서도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새입니다. 이 상에는 진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언론인의 용기와 책임을 기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언어, 자극과 선정성이 뒤섞인 복잡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보도, 균형 잡힌 시각,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지켜나가려는 언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여러분은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권력과 자본, 거센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공정한 보도와 건강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미디어가 사실을 향한 냉정함과 약자를 향한 따뜻함을 함께 지켜갈 때 대한민국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의 땀과 소명이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5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을 축하드리며 수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내대표님, 하여튼 저 국민의힘 좀 단합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영두 국회 과방위 간사께서 국회 일정 때문에 역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마산납부 국회의원 최영두입니다. 먼저 미디어 연대 2025년 알바트로스상 시상식과 후원의 밤을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미디어 연대 황우섭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 언론계 선배 동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선후배 동료께도 따뜻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알바트로스는 거친 바다 위를 묵묵히 날아가는 새입니다. 폭풍과 거센 파도를 가르며 끝없이 비행하는 알바트로스처럼 언론과 미디어의 길 또한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자본, 거대한 여론의 파도 속에서도 진실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상의 이름에 담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어 환경의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허위 조작 뉴스와 선정적 콘텐츠 그리고 혐오와 선동도 함께 늘어나 국민의 신뢰는 오히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한가운데에서 미디어 연대와 같은 시민 전문가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팩트에 기반한 모니터링과 비판, 공정성과 품격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같은 꾸준한 활동이 우리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늘 알바트로스상이 그동안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진실을 쫓아온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격려하는 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며 허위 조작 정보와 여론 조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처럼 멀고 험한 길을 묵묵히 날아가는 선배 동료 언론인과 미디어 동지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용기
그리고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도 과방위 간사님이셨고요. 신동욱 의원님 오시는 중이시죠? 뭐 아직 도착은 안 하셨는데 전임 뭐 알바트로스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역시 영상 우선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서울 서초울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미디어 연대 2025년 알바트로스상 시상식 및 후원의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황우섭 미디어 연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알바트로스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 좀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법사위가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언론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바라보는 언론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언론 자유가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이 언론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미디어 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언론 자유는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앞에 저희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저 나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추워지는 연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특히 오늘 수상자 모든 분들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그 신동욱 의원이 아주 법사위에서 싸움닭처럼 열심히 잘 싸워주시더라고요. 우리 MBC 사장이셨던 김장겸 의원은 과방위에서 아주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장님의 앵커 저분도 9시 뉴스 앵커 하셨잖아요. TV조선. 앞으로는 알바트로스상 받으려면은 TV조선 앵커를 해야 된다. 이런 그걸 소문을 퍼뜨려 주십시오. 제가 사회 볼 때마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상으로 봤지만은요. 이번에는 직접 나오실 겁니다. 격려사 우리 이성복 뉴데일리 대표께서 격려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이 대표께서도 2024년 알바트로스상 수상자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델리의 대표이사 이성복입니다. 오늘 방송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황우섭 대표께서 전임 상 받은 사람이 격려사 인사 말씀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하려다가 방송하신다 해가지고 좀 적어왔습니다. 이게 TV조선 우리 윤정호 앵커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 방송을 잘 떨려서 저는 지난해 알바트로스상을 받았던 이성복입니다. 먼저 우선 올해 2025년 미디어 연대가 수여하는 알바트로스상을 받게 되신 우리 윤정호 TV조선 앵커님, 그리고 이기용 전 동아일보 대기자님, 그리고 특히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신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순 보성그룹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알바트로스가 뭔지 막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새는 맞바람을 타고 좀 더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프상이 아니고 이 편한 길을 가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쉽지 않은 길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정호 앵커님과 이기용 대기자님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늘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펼쳐오신 언론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 수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름대로 특별상을 받게 되신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님은 MBC 재직 당시 언론인으로서 이뤄낸 업적도 크지만 무엇보다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적 압박과 거센 공세 속에서 공적 책임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내셨기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언론인으로서 여기 우리 수상자 여러분의 용기와 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권력의 방향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근거해서 목소리를 낸 우리 수상자들의 활약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강함을 지켜내는데 큰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법부가 해체 위기에 있고 삼권 분립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서 언론사를 징벌하겠다는 등 기자의 필봉을 꺾으려는 온갖 악법들이 줄줄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처럼 중심을 지키는 언론인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알바트로스상 주관하시는 미디어 연대 우리 황우섭 대표, 박우기 대표님의 이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알바트로스처럼 바람을 딛고 멀리 날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델리 그 우익 언론 매체는요, 제가 MBC의 우익 언론 노조위원장을 할 때 늘 일일 보고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가끔 그거를 자주 보도를 해주면서 저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025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 심사 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김대호 인하대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벌써 나오셨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올해 2025년도 미디어 알바트로스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대호입니다. 앞에 이성박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미디어 분야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AI 시대를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가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정보 문제라든지 더군다나 정부의 규제기구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서도 미디어 분야에서 중심을 잡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또 잃지 않고 있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 또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그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미디어 알바트로스상은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어떤 미디어 분야의 귀감으로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또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문 부분, 그다음에 방송 부문, 또 뉴미디어와 미디어워치를 한 부분으로 묶어서 받고 특별 부분 4개 부분에서 모두 39번이 추천되셔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문 부분에 1분, 방송 부분에 1분, 특별 부분에 2분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이 신문 부분에 이쪽부터 말씀드린다면 신문 부분에 이경 동아일보 대기자님, 전 대기자님을 선정했습니다. 이경 기자께서는 35년 동안 동아일보에 오랫동안 재직하고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이경 칼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이런 여러 원칙적인 그런 필치로 우리들에게 언론에 보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지금 신문의 역사가 지금 동아조선부터 시작한 다음에 근현대 신문이 125년이 되는데, 이런 125년이 넘는 125년에 우리 헬레나 역사에서 명칼럼니스트로의 어떤 한 리스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송 부분에서 뉴스 TV조선의 보도본부장 겸 뉴스9 앵커를 맡고 계시는 윤정호 앵커님, 뭐 조선일보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TV조선에서 보도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품격 있는 메인 뉴스 진행,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시사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고, 또 이런 혼란한 그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도를 지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별상은 두 분이 선정이 되셨죠. 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님의 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MBC 기자로서 역할도 크게 하셨고, 또 작년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던 중에 또 지금 정권의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이런 부당한 언론 장악에 단호히 맞서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과 노력들은 아마도 후일에도 계속 우리 언론계에 계속 그 역할과 공과가 잘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언론의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온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여성 미디어 인물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특별상에 이명순 부성그룹 회장이시자 가수로서 기업과 예술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분입니다. 늦은 나이에 가수로 정식으로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의 어떤 상징으로서 역할, 또 더 나아가서 지역 청소년 장학 사업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예술을 위한 그런 지원들, 사회공헌에도 앞장서셔서 이분에게 또 우리가 특별상으로서의 또 역할을 또 이렇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하신 네 분을 모두 미디어 알바트로스상 수상자로 선정에 대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또 그 다들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번에 39분을 쭉 봤는데 모두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보에 올라오고 또 뭐 오래되지 수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굉장히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분들의 공로를 또 기억하고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대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 대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상자는 윤정호 TV조선 보도본부장 겸 메인 뉴스인 뉴스9라고 그럽니까? 9입니까? 예. 이게 한글로 안 써져 있어갖고요. 뉴스9 앵커입니다. 예, 벌써 나오셨는데요. 예. 우선 뉴스9 앵커는요, 서울대 정치학과 및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에 조선일보 사회문화 산업정치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 하버드대 니먼 펠로우를 거치면서 국제 감각을 쌓습니다. 국내외 취재 현장에서 다져진 직견을 바탕으로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철저한 사실 검증 원칙을 견지해 왔고요. TV조선 보도본부를 이끌며 품격 있는 메인 뉴스 진행과 책임 있는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도의 모범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2025 알바트로스상 성명 윤정호 직책 TV조선 뉴스9 앵커, 귀하께서는 TV조선 보도본부장으로서 품격 있는 메인 뉴스 진행과 책임 있는 시사 보도를 통해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의 기준을 세우며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과 훌륭한 비전을 제시해온 귀화의 탁월한 언론인 정신을 높이 기려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꽃다발 잘해주시고요. 예. 자,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소감하고 그 휘호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알바트로스상 수상자는요, 이기홍 전 동아일보 대기자입니다. 예. 그 이기원 전 동아일보 대기자, 그 정년 퇴임했기 때문에 전 동아일보 대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1990년 6월 동아일보 수습 기자로 입사해서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와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서 국제부장,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실장 등을 역임하고 2025년 10월 말 정년 퇴임한 언론인입니다. 특정 세력의 일방적 주장이 광풍처럼 몰아칠 때마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의 책무를 실천해 왔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는요, 광우병 촛불 시위 주도 세력의 왜곡을 정면 반박했고, 논설실장 시절부터 7년간 연재한 이기홍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과 이중성, 독선,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부인 감싸기, 이재명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본색을 엄정하게 비판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원칙적 필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2025 알바트로스상 성명 이기홍, 직책 동아일보 대기자. 귀하께서는 35년 반 동안 언론의 길을 걸으며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적 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혼란스럽고 거센 폭풍과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즈 취해 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 특별상입니다. 수상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진숙,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요, MBC 기자로 출발해 걸프전, 이라크전 종군 취재를 수행한 대한민국 첫 여성 종군 기자로 국제 분쟁의 실상을 국내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워싱턴 특파원, 보도본부장, 기획홍보본부장, 대전 MBC 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영방송의 보도와 경영 전반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왔습니다. 2024년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뒤에도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합리적 정책 수립에 힘쓰는 한편 정치권의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수호해온 대표적 리더로 평가됩니다. 시상하겠습니다. 2025 알바트로스 특별상 성명 이진숙, 직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께서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압력과 거센 논란 속에서도 방송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용기와 소명의식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계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숭고한 뜻을 높이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8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석,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황우석 대표께서 떠신 것 같아요. 예, 미인하고 찍으시니까 역시 또 역시 그저 눈오는 시시네. 다음은 미디어연대 알바트로스상 특별상입니다. 수상자는 이명순 주식회사 부송그룹 회장 겸 가수입니다. 예.
이명순 부송그룹 회장 겸 가수는요, 창의적 경영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청년 고용 확대, 협력업체 상생, 지역사회 후원 등을 통해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해온 경영인입니다. 어린 시절 꿈을 환갑 넘어서 정식 데뷔로 이룬 가수로서의 음반 활동과 KBS 가요 무대, 아침마당 등의 출연을 통해 나이는 숫자임을 보여주며 장학, 예술인 지원 등 나눔을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2025 알바트로스상 특별상 성명 이명순, 직책 주식회사 부송그룹 회장, 가수. 교육께서는 기업인으로서 책임 있는 경영 철학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가수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진정성 있는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로를 기려 2025 알바트로스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수상자 네 분 나와주시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초당 이모 선생님께서 알바트로스상 수상자들을 위해서 휘호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당 이모 선생님은요, 태극서법의 창시자로 기운 생동하는 글씨를 쓰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특히 초당 선생님께서는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등의 타이틀과 사극에 나오는 글씨를 많이 써주신 분이십니다. 현재 국회 서도실장으로 국회의원들의 서희를 지도하고 KBS 서화위원회에서 서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연대 로고도 이모호 선생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먼저 이진숙 위원장님 나와주시죠. 먼저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휘호를 먼저 써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국회 서도회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서도회에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내년이 이제 말띠해인데 붉은 말해죠. 내년은 그 다음에는 또 붉은 양해라고 그래서 두 해가 겹쳐져 있다. 상당히 기가 폴라 타오르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5가 원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자중하시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시는 게 참 좋은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은 내년 말이 아니고 이게 제가 평소에 항상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예, 이 말은 그야말로 단숨에 천리를 가는 기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 기기가 비월 나라 훌훌 뛰어넘어서 도처 성공이라 이 말이 이제 가는 곳마다 성공한다. 예.
보통 우리가 출마를 하면은 뭐 그 출마라는 그 글자 자체가 말맞자 아닙니까? 출마. 저는 참 우리 우리나라에 귀한 분이 이렇게 참 이렇게 계셔서 오늘 이런 글을 쓰게 된 그 자체가 참 저는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이 헐헐 날아서 우리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뜻하신 바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72년, 73년 동안 이 공부한 그 혼을 다 이게 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예술이라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의 그 소감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초당 선생님, 나머지 이제 시간 관계상 세 분 수상자분들 거는 사전에 써오셨습니다. 먼저 윤정호 TV조선 앵커님을 위한 휘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고요,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더 미남이시네. 네. 호시우보라고 그 글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호자 이게 글자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글자입니다. 상형 문자, 예. 또 볼시자, 소우자, 그름보자. 제가 이 호시 이 글귀를 쓰면서 생각났던 것이 제가 여기 공명선거 발대식 하는 날 청계광장에서 동아일보사 옆에서 제가 큰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이 호시란 말을 쓴 것 같아요. 국가 흥망이 제어공선, 국가의 흥망성쇠는 공명선거에 있고 호시 감찰하니 호랑이처럼 이렇게 살피고 감시를 하였더니 야무유현이라 제야의 현인들을 다 등용시켜 가버리고 그나마 있지 않더라, 이런 이제 그런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아일보사에도 동아일보에도 그때 뭐 참 상단 게재를 하고 문화일보 또 코리아 헤럴드 이런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호시 우보 소우자 그름보자 그건 제가 이제 상형 문자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왈 호시 우보 이 내용을 썼고요. 윤정호 보도본부장 미디어연대 알바트로트상 수상을 축하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두 분이 한번 사진 찍으시죠. 예, 펼쳐서. 예. 사진 찍겠습니다. 호시 후보 범처럼 예리하게 사물을 보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신중한 행동을 함께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죠?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들으시죠. 예. 없어요. 김대호 평가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꾸 39분이 누구신지 이거 휘호 받으려고 그 39분이 명단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정환 본부장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우리 뭐 직접 설명 한번 하시죠. 예, 무괴아심이라는 한자성어인데요. 길게 설명할 거 없으면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감히 제가 선생님 앞에서 뭐 예, 이게 이제 이 서체는 목간 서체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국의 고고 연구단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표로 그 황하 문명을 다 고찰할 수 있었어요. 그 이제 무의 우리 목간 자전에 보면 장액 무의하고 장액 뭐 또 도낭 이런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무의 박물관에 가면 이 목간 서체가 많이 소장이 돼 있는데, 그때 가서 제가 이 서체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서는 우선 이제 이 키가 작아야 되는 게 특징이고 거북과 자라와 같이 써야 된다. 키가 작은 글씨입니다. 예서. 그래서 이 정막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진시황 시대 때에 전설을 소전을 만들어 가지고 귀족들만 쓰게 했는데 그분이 옥 지키는 사람이 글씨 좋아하다 보니 그걸 쓰다가 자기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 가지고 이거 키를 큰 글씨를 쓰다가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까 키를 작은 글씨를 개발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노비 예자 예서입니다. 그래 예서인데 그 예서가 한나라 때 내려와 가지고 꽃을 피웁니다. 하도 좋으니까 아름답고 좋아서요. 그래서 이 예서를 제가 참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뭐 지금 이 합천 해인사에 이게 현판을 하나 썼더니 중국에서 그 명청대 고궁 궁궐이 있는데 거기 돌에 일중을 많이 세웁니다. 그 써달라고 그랬고 그 서체가 있어 위북풍정원. 그래서 이 예서 덕분에 중국에 제가 비석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홍 선생의 추천한 글구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썼고요. 어출 이 말이 출전이 어디냐면 명대의 유기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기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 글귀 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미디어 연대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예. 자,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는 뜻의 이제 그 사자성어입니다. 무기아심, 남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내 양심에 비춰 부끄럽지 않은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백룡전을 동아일보 초대전을 한번 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어줍지 않습니다만은 제 생활 모토가 내 자신한테 쪽팔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늘 그렇게 살거든요. 늘 양식껏 사는 그런 분이셨군요. 이기용님 맨날 글만 봐서 예. 다음은 이명순 부송그룹 회장 겸 가수님 휘호를 써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글씨가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육조 시대의 이제 해설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썼는데 참 기분 좋게 썼어요. 예. 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번창하시라고. 안 그래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더 힘차게 더 번창하시라고 내가 힘있게 썼습니다. 예. 예. 제가 예심계약 설명해 주시죠. 예심계약. 사원이라고. 사원. 네, 하여튼 저희 써주신 이 사원 고이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예심 경영, 예술의 마음으로 세상을 경영한다는 부송그룹의 사훈입니다. 문화예술적 감성을 기업 경영의 철학으로 제가 삼는. 이제 이 글씨를 사실 국회에 있으면은요 의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만나는데 제가 글씨를 한 점 안 씁니다. 이 쓰면 왜냐하면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저 종이 한 장 전해주는 걸로 이래 생각을 하는 분들도 혹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참 힘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잘 안 써주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중에서 꼭 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씁니다. 또. 그렇습니다. 예. 초당 선생님 작품은 아무나 매우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연대 알바트로스상을 수상을 기념을 해서 특별하게 써드린다는 거 그 말씀드리고, 아니 초당 선생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죠. 그래서 맨날 우리 황우섭 미디어 연대에서 기념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기념품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열어보시죠. 제가 뭐냐 그랬더니 금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순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이고 이게 예전에 이 선생님은 수술했는데 역시 상도 많이 줘보시고 상을 많이 받아서 받으시는 방법을 잘 아시는군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써 주실 거죠? 예. 저도 39명에 들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언제 한번 받고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상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주시고요.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 보도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윤정호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10분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미디어 연대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주셔서 알바트로스라는 또 거대한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가 너 골프 그렇게 잘 쳤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다. 좀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은 전해줬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이 암흑한 시절에 애쓰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더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애국자시죠. 이 대한민국의 상황, 특히 언론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 걱정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이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 역할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도구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판도 견제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권력이든 재벌이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혹은 종교, 시대정신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려되는 건 지금 정치 권력에 의한 억압이죠. 언론에 대한. 정권이 교체되면서 입법 권력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특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권 분립 위험합니다. 비판 아무리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지금 곳곳에 민주당 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지금 막강하고요. 여기에 이제 사법 권력까지 만약에 법을 통해서 또 재편이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사법부 장악도 사실은 시간 문제죠. 오늘 대법원이 내란이나 외환이나 이런 재판을 전담할 수 있게끔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무가내식으로 법안 그냥 내란 재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게 장악이 되면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만이 유일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자신을 비판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그리고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언론에 대해서 어느 권력이든 편하게 보지는 않아 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에는 늘 요구되는 게 있죠. 이해 좀 해라. 같이 가자. 우리 편 아니냐. 국정 운영 발목 잡지 마라. 비판이 아니라 너네는 비난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너네는 편향적이야, 문제적이야, 악의적이야.
의도를 갖고 해. 이런 식의 또 목소리가 나오죠. 비판 언론은 옥죄고 이 친여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였는데 그게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가지는 마음이 너무 다른 상황.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죠. 겉으로는 공정, 정상화, 개혁 이런 말 붙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말하는 공정과 정상화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정권의 우군이 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초반에는 뭐 허니문도 있습니다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도 없고요. 언론에 있다 보면 다 좀 잘 안 보이죠. 이 뭔가가 이게 잘못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는 거고요.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는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게 저희 언론의 역할입니다. 물론 뭐 가짜 뉴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론 책임 강화하자 여기 반대할 분들은 없겠죠. 근데 잣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솎아내는 거 거기에 대한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 순간 이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질 겁니다. 순응하는 언론만 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잘못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책임 안 지고 실패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언론을 싫어하는데 이 언론 종사자로서 뭘 할까? 이 부분은 늘 고민되고 뉴스9을 만들 때도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럼 어떤 걸 택해야 할까? 아이템을 뭐로 해야 하나? 리포트를 뭐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마다 사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편하겠죠. 그리고 뭐 조용할 겁니다.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저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 왜 이 일을 할까? 나를 위한 건가? 회사를 위한 건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걸까? 그 기준점에 다다르면은 늘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분에서 어렵더라도 목소리를 내므로써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가가는 길을 좀 택해야겠다. 그래서 늘 기준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밖에서 저희 TV조선은 보수적이다, 뭐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있으시고 거기에 안 맞춰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방송사의 성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JTBC나 MBC가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저희는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이 다양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보수가 그럼 뭐냐? 그냥 수구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는 스스로 차분하게 고쳐나가는 거지 그냥 이걸 막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정권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보다는요. 권력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한 축을 맡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도본부를 책임지고 뉴스9을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사회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오더라도 뭐 충분히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수 언론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TV조선도 그렇고 조선미디어그룹도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상당히 까칠한 걸 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에 대한 부분, 북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상의 변화라든지 복지 인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보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언론 환경, 그 사회 환경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에서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종편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 유튜브다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이미 갖고 있고 뭐 되기 전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를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이야기라든지 뭐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처하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식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편가르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어떻게 언론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또 TV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뭘 해야 하냐? 단순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언론의 역할은 팩트에 충실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고요. 미래 제안하는 역할 그거면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무한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 기능을 다 하는 것만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정권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고 이제 정통 언론의 길을 가는 것만이 이 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나쁘겠습니다만 진실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말하는 게 그게 언론이지 그걸 편하게 꼬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권과 싸우자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으면 조금 쓰러지지 않게 좀 제어를 하고 살짝 속도를 줄여서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느리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바트로스에 대한 설명들 아까 많이 해주셨었는데 멀리 오래 혼자 날 수 있고 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간다 그러죠. 더 멀리 날아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 상황이 딱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을 둘러싼 바람이 결국 순탄치는 않습니다. 순하지는 않고요. 형식의 위기, 권력의 압박, 신뢰의 위기 다 같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그런데 여러 겹의 파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골드미디어, 방송, 신문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뭐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도 믿지 않는 언론이 되면 그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못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는 그런 미디어가 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을 주신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TV조선의 모토가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추구한다 이런 모토가 있는데 그 모토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진실은 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익 진영은 TV조선, 좌익 진영은 옛날에는 한겨레였는데 지금은 MBC예요. 한겨레가 더 보수화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또 TV조선 제가 늘 즐겨봅니다만은 제 지인들한테 그래요. 20분은 보지 말자. 20분 후에 보자. 시끄러운 뉴스들을 많이 하니까요.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 그래도 오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프롬프터 없으니까 불편하시죠.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제가 뉴스할 때 일부 뉴스할 때는 80년대 후반 때는 그거 다 외워서 했어요. 외워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권력이 불편해하더라도 사실을 묻고 기록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경보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윤정호 앵커의 소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주시죠. 예. 자,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 늘 진실을 얘기하신 이기홍 대기자님의 그 차례입니다.
박수 주시죠. 예, 환영의 박수 주시죠. 먼저 무조건 저에게 상을 주신 김대호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미디어연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양력을 보내달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35년 반 동안 제가 썼던 기사와 칼럼들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 광우병 사태가 기억나더군요. 그 당시 제가 여기 계신 이준석 위원장님, 아까 영상 뉴스 보냈던 최영도 의원 다 같이 워싱턴에 근무할 때였는데 비행기 타면 10시간이면 갈 수 있죠. 11시간 정도.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교민이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언론, 이른바 공중파 방송,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미국 사회는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서 지켜보는 미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엉뚱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의 광란의 모습이었죠. 그 후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둘러싼 온갖 괴담들, 사드 기지를 둘러싼 전자파 논란, 최근에는 세슈무럭, 이 같은 가짜 뉴스와 왜곡, 선동, 괴담은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제가 쭉 돌아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좌파 진영이 제기해왔던 가짜뉴스 선동의 공통점은 첫째는 교묘한 선입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여러 팩트 중에서 자기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선을 이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자의적인 별자리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 그러니까 맞서고 있는 상대방 메신저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신저의 배후에 또는 의도에 아주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거짓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간단한 예만 드린다면은 그 당시 광우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광우병 사태 때 초기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 회사에 발주를 해서 기획 기사로 한 면에 걸쳐서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정말 조금의 과장도 없이 1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때는 SNS는 없었죠. 95% 정도가 욕설과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독자 이메일에는 다 정중하게 답을 합니다. 존댓말로. 근데 그 95%의 항의 메일 중에 실제 내용을 가지고 항의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항의 논리의 90%가 뭐냐면 왜 말을 바꾸느냐. 동아일보가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광우병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 미국산 쇠고기 일부 수입 방침이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더니 이 정권이 바뀌니까 니네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담당 기자 중 한 명이었는데 한 번도 그런 기사를 써봤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카인즈라고 하는 기사 검색 시스템을 돌려서 지난 5년 동안의 기사를 다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동아일보에는 일관되게 국제 기준에 맞게, 그 국제 무역 기준에 맞게 우리도 수익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사와 사설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좌파 진영, MBC 같은 걸 틀면은 동아일보 기사라고 해서 복사까지 해갖고 교수들이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동아일보의 자매지 중에 과학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잡지에서 한 페이지 짧은 기사 하나 쓴 게 있는데 한림대 연구팀이 그 광우병에 관련된 프리온과 그 한국인 유전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쓴 그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그걸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이 이제 광우병 조심해야 한다.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온 세상은 동아일보가 마치 또 동아일보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 모두가 노무현 정부 때는 정반대 스탠스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저 주장은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프레임 걸기죠.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프레임을 거는 거. 그러니까 세슈무럭 그 후쿠시마 원전 방수 때 좌파 진영 특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원전 찬성이냐, 방류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찬성 반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방조한다고 할 때 그걸 전쟁을 해서 막을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데 프레임을 걸어서 저놈 저쪽은 찬성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떤 가짜 뉴스, 어떤 괴담이 이제 다 허위로 드러나도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자기 합리화와 자화자찬이죠. 광우병 그 주장을 폈던 MBC PD 수첩이나 그 주도했던 그 국민단체에서 그 후에 사과하거나 자기네 잘못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논리는 자기네의 투쟁 덕분에 안전한 소고기를 수입하게 됐다라고 또 논리를 바꿨죠. 그런 식의 논리가 계속됩니다. 이 취사 선택, 맨 앞에 말씀드렸던 취사 선택과 관련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아실 거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케이스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 초죠. 김대중 정부가 이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게 되니까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그 언론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그 당시 그 세무조사 발표가 있기 한두 달 전쯤 조짐이 나타났는데 그 한겨레에서 매일 일면톱으로 10회에 걸쳐갖고 메이저 신문, 특히 동아일보를 비판하는 그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일면톱 기사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 하면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송기정의 그 우승 올림픽 재패 당시 한겨레의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인천 김성수 그 당시 사장이 일장기 말소 사건 때 경로해서 그 기자를 해고했다. 동아일보의 작품이 아니고 그 기자의 자작극일 뿐이다. 그것의 출처가 근데 놀라웠던 것이 동아일보가 펴낸 김성수 전기였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아일보가 펴낸 김성수 전기가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책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렵게 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진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김성수 선생은 첫 보고를 받은 뒤에 이게 무슨 어떤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하면서 격노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문장을 넘어가면은 김성수 인초는 그 회사로 급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문을 구해보고 생각이 바뀌는 걸 스스로 느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정기를 발산한 것이구나. 내가 저 젊은이여도 그렇게 했겠다 하면서 격려하는 스탠스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길용 기자가 와서 사과할 때 오히려 정반대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는데 일부러 한 대목은 다 무시하고 그 앞에서 자기네 원하는 대목만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언론의 자세인가? 자기네 원하는 목적에는 맞겠지만 근데 이렇게 책까지 찾아봐서 그 진위를 파악하는 사람은 그 독자 100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99명에게는 한겨레가 의도했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와 괴담을 만들고 대규모로 유포하는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그것을 더 거슬러 가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가 얘기하는 진지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저도 그 당시 세대입니다만 80년대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학계, 문화, 출판 모든 곳에서 그 진보 이념, 이른바 진보 이념, 좌파의 진지화가 구축되어 왔고 처음으로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하면서 좌파 진영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후 10년 정권을 누리다가 10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니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 무슨 물리력을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때 좌파 진영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이제 가짜 뉴스 선동전이었죠. 그런 선동전 이후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며칠 전 요즘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요 앞에 덕수궁에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현대미술관에서 아주 좋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향수라고 하는 기획전인데
한국 대표 근현대 작가 화가의 작품 수백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향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전시였는데 그것을 보다가 좀 놀랐던 것이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이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 피난지에 뭐 이중섭이나 그런 분들이 다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옆에 큰 안내판이 있는데 한국 전쟁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제사회의 개입과 강대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벌어진 한국 전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국제 외교적인 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한마디 수식어를 붙인다면 김일성의 그 남침에 의해서 벌어진 민족 비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시회의 기획자가 무슨 좌파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새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좌파 논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 좌파 진영의 어떤 바이블 같은 책이 리영희 교수의 그 저서들과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필자들이 그 후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자료가 나왔고 거기서 주장했던 것이 다 허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특파원 시절 브루스 커밍스 교수와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한국 언론 최초의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당시 커밍스 교수의 워딩을 그대로 소개하면 내가 한국 전쟁의 기원 그 책을 낸 후에 비밀 해지된 문건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스탈린이 훨씬 더 깊이 개입이 있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 원조는 인정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역사를 뒤집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중세의 마녀 사냥, 히틀러 시대에는 또 유대인에 대해서 온갖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관동 대지진 때도 유언비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그런 희생을 야기한 그 가짜 뉴스 선동자들 가운데 그 후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저 거리를 메웠던 수백만 명의 군중들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뉘우쳤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계속될 어떤 우리의 멍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만큼 오로지 팩트에 근거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위 조작 불공적 세력에 맞서야 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무지한 국민을 이해를 하더라도 무식하고 무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생각나는 게 호남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때 호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팩트는. 근데 그것만 띄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뚫리면 조선이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호남이 중요하니까 호남으로 조선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느 좌익 유튜버는 역사 강사더라고. 그걸 광주 시내에서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하고 그 진실을 알려주는 게 진정한 언론인입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예.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진숙 우리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예, 앞에 두 분께서 정말 멋진 수상 소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디어연대 황우섭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수상 소감을 따로 떼서 유튜브에 올려도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많은 후배들이
대한민국의 현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상을 주신 미디어연대에 감사드리고 심사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 고혈압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저혈압군에 속했는데 이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저혈압군에 드는 사람이 고혈압 환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하고 달리 제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상 소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니 취임하기도 전부터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을 했다고 민주당 국회가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아시는 대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3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이진숙이 직무를 행하는 시간을 짧게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통위를 없애고 새로 만든 기관의 기관장이 될 사람 역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의결한 모든 의결 사항을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최소한 56건의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재난지역 피해 가구 수신료 면제권,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 과장, 기만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 복지 채널 인정에 관한 건 등 민생에 관한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공영방송 이 사건과 YTN 민영화 건에 대해서만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기관장이 될 사람도 이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진영의 편을 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기관장으로 지명된 인물은 통진당 해산 청구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당을 함부로 해산할 수 있다면 북한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물어봅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북한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도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고 합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두 다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당하고 난 뒤에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할 거라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범주 안에 속하고 그렇지만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이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아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건 또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어쩌면 저는 제 임기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대통령과 만났던 자리가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은 웃으면서 저와 악수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의
소위 국정 철학에 맞춰서 그의 편을 들고 공공연히 지지했다면 저는 아마 임기를 채웠을 겁니다. 어쩌면 한 발 더 나가서 연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관세 협상이었다. 판단고기 질문은 국가의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해야 할 책임을 다해달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장단을 맞췄다면 이 정권에서 자리를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저에게 사퇴를 협박했지만 저는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퇴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민주당에 있습니다. 끝까지 국회목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조차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계속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사퇴를 하지 않자 민주당은 또 상상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버렸습니다.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법치입니다. 법을 바꾸면 불법도 합법이 되죠. 국감기간에 국회 경내에서 딸 결혼식을 시키고 상식밖에 축의금을 받은 인물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직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임기제 기관장을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면서 헌법 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석 달째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입니다. 기관장 한 사람을 날리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기관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다는 것입니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께 묻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합니까?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께 묻습니다. 기관장이 대통령께 밑보이면 법을 바꿔서 기관을 없애고 기관장을 날리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당 국회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상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앞에서 3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밝혀낸 것이 무엇입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3특검은 지난 6달 동안 신문, 방송을 뒤덮었지만 남는 건 정치 보복이란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부가 민주당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은 없어지고 삼권은 해체되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입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 정권이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법을 바꿔서 강제로 면직시킨 다음 날 제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경찰이 정말 걱정됩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독점한다고 하는데 행안부라는 정부 부처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이 저에게 한 것처럼 수많은 시민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수갑을 채운다면 그것이 바로 경찰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탄핵에다가 수갑까지 차고 보니 민주당 집권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몸으로 생생하게 이 정권의 실체를,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정권에 밑보이면 잡아넣겠다. 이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현행법을 어겼다면 그분 역시 법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렇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장기간 수감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을 언급했겠습니까?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공영방송 노조는 사실상 정치 조직인 민노총을 3급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공영방송이 민노총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기자, PD들이 언론사 노조가 민노총 아래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다고 흥분해서 날뛰던 그 공영방송, 대통령이 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기관장에 대해 인신 모독적 발언을 하며 질타해도 왜 침묵을 지킵니까? 제가 그 방송사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이러니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항복 선언을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작년 12.3 계엄 직후 일부 언론은 내란이라는 말을 검증 없이 쓰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니 하는 말들이 우리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계엄이 내란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내란이라는 말을 쓰면 언론이 바로잡아 줘야 하는데 언론이 나서서 내란몰이를 하기도 합니다. 언론도 공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에 내란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혁명도 분노가 분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튀니지에서 일어난 혁명은 중동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이집트, 리비아, 예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리아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 일어난 시위도 부정과 부패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경제적 발판으로 성장한 이 엄청난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애국 시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서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의 구절로 제 수상 소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중략하고요.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주의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V조선 사설이나 그 동아일보 사설을 느끼는 건지 대법원 저 판결문을 제가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 나오면 뭐합니까? 전과자가 대통령 되고 전과 사범이 대통령 되고 하여튼 그 전과 오범이 국무총리 하는 세상인데요. 그 이진수 위원장과는 사실 제 그 MBC 입사 동기입니다. 제가 84년도 춘천 MBC 입사했다가 86년도에 다시 이제 시험 봐서 들어왔거든요. 그 후로 한 번도 살갑게 그저 동기지만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재건에 와서 몇 번 뵙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유세를 해줬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언론인이 유세를 하면 안 되니까 선거법이 걸리니까 그러는데 지방 선거부터 이제 국회의원 10여 명 해드렸는데 2명 건졌어요. 나경원하고 성일종. 근데 하여튼 저는 나경원도 의원도 한 20여 년 전부터 그냥 그 행사 때마다 만났는데 공주과라서 그냥 제가 피했거든요. 또 어쨌든 우리 저 그 이준석 위원장도 오늘 강단이 있네요. 앞으로 제가 많이 응원하고 언제든지 제가 옆에서 많이 플러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명순 가수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감사평, 감사 소감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좀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저는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나 좋은 말들을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신을 가름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저를 보고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저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된 관계로 우리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자 남자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이며 모진 고난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 부리부리 사연도 많았네. 한 남자의 아내이기에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가며 살아온 그 세월은 눈물이었지. 고이 잠든 당신을 보며 미안해서 울었소. 고마워서 울었소.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여자 남자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이며 모진 고난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 부비부비 사연도 많았네. 한 남자의 아내이기에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가며 살아온 그 세월은 눈물이었지. 고이 잠든 당신을 보며 미안해서 울었어. 고마워서 울었어.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미안해서 울었어. 고마워서 울었어.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과 윤정호 앵커 이경 그 대기자님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그 세상을 밝혀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우리 그 이명수님처럼 이렇게 흥겹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흥겹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네 분께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 시상식과 함께 그 미디어연대가 후원하고 응원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정기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 해피 나눔에서 후원 신청하고요. 정기 후원은 신한은행 다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5년 곡 우여곡절도 많았던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게 됐고요. 내년에는 좀 더 희망을,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있던 게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노력하면서 사시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연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일정은 하여튼 계속 우리 황우섭 대표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요. 오늘 저희들은 앞에서 이제 칭찬해준 이분 말고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미디어연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쪽에 기자클럽의 엠바고 룸에 식사가 예약되어 있으니까 뒷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